네, 안녕하세요. 국제거래TV의 정우식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어에게 유리한 무역계약 체결을 위해 반영해야 할 핵심 포인트 10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이나 완제품 혹은 건설 기자재를 구입하는 바이어는 이 내용들만 무역계약에 잘 반영할 수 있다면 꽤 유리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설명한 셀러에게 유리한 무역계약 체결에 관한 영상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우선 거래 품목과 가격 및 수량이 서로 니즈에 맞게 합의되었다고 칩시다. 그 다음 바이어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뭘까요? 그건 주문한 물품을 원하는 시점에 딱 맞추어 인도받을 수 있느냐일 겁니다. 그렇지 않고 물품의 인도가 지연되면 바이어는 자신의 비즈니스에 큰 타격을 입게 되겠죠. 또한 셀러가 외국에 소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셀러를 상대로 구제를 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대체품을 구하기도 여의치 않다면 상황은 더 악화되겠죠. 해서 바이어에게 드리는 첫 번째 핵심 어드바이스는 물품의 인도기일을 특정 일자로 확정해 두어라입니다. 그리고 계약서에는 Time is of the essence of the agreement 와 같은 문구를 추가해라입니다. 지난 셀러 편에서는 인도 시기를 느슨하고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셀러에게 절대 유리하다고 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당연히 바이어 입장에서는 인도기일을 특정 일자로 못 박아 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인도기일을 준수하는 것이 바이어의 비즈니스에 아주 중요한 사항임을 셀러에게 사전에 명확히 인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Time is of the essence 와 같은 문구를 넣어두라는 겁니다. 그래야 차후 셀러가 물품 인도를 지연해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바이어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경우에는 인도기일을 지나서 물품을 받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계절 상품이랄지 그런 것들이 있겠죠. 그때 바이어는 셀러의 인도 지연 시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상 명확히 규정할 필요도 있습니다. 동시에 셀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거죠. 바이어에게 드리는 두 번째 어드바이스는 만일 셀러의 인도 지연 시 그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물릴 수 있는 지체상금 조항을 추가해라입니다. 이는 바이어가 인도 지연된 물품을 수용할 수는 있지만 셀러로 하여금 인도 기일을 맞추도록 강제하도록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이러한 지연배상금 조항은 지연되는 기간에 비례해서 그 금액이 증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컨대 셀러의 물품 인도가 지연되는 일수 혹은 일주일 단위로 계약 금액의 몇 %를 손해배상의 예정액으로 책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이어는 지급할 대금에서 그 금액을 공제해서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유의해야 될 부분은 지연배상금을 책정함에 있어서 인도 지연으로 인해 실제 발생한 손해액보다 훨씬 많은 과도한 액수를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그 지연배상금이 하나의 페널티 성격을 띠게 됩니다. 만일 계약의 준거법이 영국법이나 미국법으로 지정되거나 결정되는 경우 그 조항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이어는 분쟁 해결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증명해야 됩니다. 이는 절차적인 측면에서 지연배상금을 두는 것보다 훨씬 번거롭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 다음 바이어의 가장 큰 우려는 물품이 제때 인도는 되었으나 받고 보니 중대한 하자 있는 물품인 경우나 아니면 사용 중에 하자를 발견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드리는 세 번째 어드바이스는 셀러로 하여금
현지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하기 이전에 물품 검사를 받고 그 증명서인 인스펙션 서티피케이트를 취득한 이후에 선적할 수 있도록 규정해라입니다. 이러한 선적점 검사를 통해 하자를 발견하면 셀러로 하여금 대체품을 인도하게 하거나 아니면 불량품을 수리한 이후에 인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선적점 검사는 바이어가 선정한 제3자가 하거나 아니면은 바이어가 직접 직원을 파견하여 수행할 수 있겠죠. 바이어에게 드리는 네 번째 어드바이스는 아주 촘촘하고 치밀한 워런티 조항을 만들어 계약서에 반영해라입니다. 이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셀러 입장과 반대되는 상황입니다. 워런티는 셀러의 하자 담보 책임이라고 해서 웬만한 계약의 중거법상 보장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범위와 기간에 있어 바이어의 기대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계약서상 상세히 규정하는 것이 바이어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대상 물품의 성질을 감안해서 워런티의 내용도 상당히 다르게 기술할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이를 감안한 워런티 조항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단 바이어는 셀러와의 협상을 통해 워런티의 범위를 보다 포괄적으로 기술해야 유리합니다. 보통 셀러는 물품의 재질이나 작동 및 소유권에 대해 하자 없는 물품임을 보증하는 아주 기본적인 워런티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바이어는 이 외에도 추가적인 워런티를 요구해야 합니다. 예컨대 바이어가 사전에 제공한 물품에 관한 도면이나 스펙에 인도되는 물품이 부합한다는 셀러의 보증, 또는 포장이나 라벨도 적절히 이루어졌다는 셀러의 보증, 또한 그 물품에 관해 요구되는 국제 및 국내 인증을 득했다는 셀러의 보증, 또한 관련되는 모든 법규를 준수해 물품이 제작되고 판매된다는 셀러의 보증 등을 넣을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정도의 워런티 범위를 포괄하는 문구를 계약서에 반영시킬 수 있다면 한층 바이어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겁니다. 바이어에게 드리는 다섯 번째 어드바이스는 워런티 기간을 가급적 길게, 그리고 워런티가 개시되는 시점을 최대한 늦춰라입니다. 워런티의 기간과 관련해서 바이어는 가급적 그 기간을 길게 가져가는 게 유리하겠죠. 보통 워런티의 기간이 1년 정도 주는데 이를 2년으로 늘릴 수 있다면 좋겠죠. 더욱이 워런티 기간이 개시되는 시점에 대해서도 유의가 필요합니다. 1년이든 2년이든 워런티 기간의 개시 시점으로는 예컨대 셀러가 자신이 소지한 국가 내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시점, 아니면 물품이 바이어가 소지하는 국가에 도달한 시점, 아니면 물품을 바이어의 영업소까지 가져와서 인도하는 시점, 그도 아니면 물품이 바이어의 영업소에서 설치된 시점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계속 이동이 됩니다. 그럼 어느 때부터 워런티가 개시되도록 하는 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뒤의 시점부터 개시되도록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물품이 설치되고 시험 검사까지 종료되고 나서 상업 용도로 사용되는 그 시점부터 워런티 기간이 개시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어는 거래되는 물품의 특성을 감안해서 워런티의 적절한 개시 시점을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워런티 기간 중에 만일 하자가 발견돼서 셀러가 이를 수리하거나 대체품을 인도하게 되어 바이어가 한동안 그 물품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바이어 입장에서 총 워런티 기간은 1년인데 물품의 수리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기간이 2달이라면 1년에서 2달을 차감하게 해야겠죠. 그래서 총 워런티가 완료되는 시점은 1년 2개월이 되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의 문구를 넣는 것은 상식적으로 타당하기 때문에 셀러는
그 문구를 계약서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다음 6번째 어드바이스는 바이어의 사정에 따라 셀러에게 미리 통지하는 한 물품의 수량이나 스펙이나 선적 방식과 포장이나 인도 시기나 인도 장소 등을 변경한 권리를 확보하는 거예요. 물론 이에 대한 셀러의 저항이 상당할 텐데 바이어 입장에서는 사업의 사정에 따라 이 부분에 대해 일정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확보한다면 유리하겠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대금의 조정이 필요하다면 바이어의 변경 통지 이후에 셀러로 하여금 대금 조정 요청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그리고 기한을 둬서 하도록 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 대금 지급과 관련된 것인데 바이어에게 드리는 7번째 어드바이스는 바이어가 상당한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할 경우 셀러에게 선급금 환급보증서, 즉 어드밴스 페이먼트 개런티를 요청해서 받아두어라입니다. 대규모의 기계류 제작에서는 바이어가 일정 규모의 선급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선급금 환급보증서는 만일 셀러가 선급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아예 물품 인도를 하지 못하거나 상당한 기간이 지연되는 경우를 대비하는 겁니다. 이 보증서는 셀러가 보증은행에게 요청해서 바이어를 수익자로 해가지고 끊어주도록 하는 겁니다. 바이어는 보증은행에게 셀러의 귀책 사유가 발생했다는 사실만 적시해서 보증금 지급을 요청하면 보증은행은 그 보증금을 지급해야 하는 구조입니다. 당연히 바이어에게 유리하겠죠. 바이어는 또한 셀러의 물품인도 그 자체를 보증하는 이행보증서인 퍼포먼스 개런티도 요청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8번째 어드바이스는 바이어는 손해담보 책임 조항인 인뎀니티 조항을 잘 활용해라입니다. 이 인뎀니티 조항이 뭐냐면 바이어는 물품을 한창 사용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3자가 나타나가지고 바이어를 상대로 사용 중인 물품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침해한 물품이기 때문에 사용 중지해라 그러면서 사용 중지 가처분 신청과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이어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이어는 그 물품을 제작하거나 판매하지도 않았죠. 그건 셀러가 제작한 것이니까 바이어는 난 잘 모르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어찌됐건 바이어는 제3자가 제기한 소를 일단 방어해야 합니다. 만일 패소하게 되면 손해배상을 해주게 되는 그런 사태에 이르게 되겠죠. 물론 바이어는 셀러에게 네가 잘못 제작한 물품이니까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방식보다는 미리 계약상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면 셀러가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조항을 넣는 거예요. 그래야 바이어에게 훨씬 유리하고 셀러를 상대로 수월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뎀니티 조항입니다. 그 다음 9번째 어드바이스는 불가항력 조항과 관련된 것인데 이 또한 지난 셀러 편에서 설명한 내용과 정반대로 바이어는 불가항력 조항의 요건을 엄격하게 기술하고 불가항력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제한해 두어라입니다. 무역계약상 불가항력 조항에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이 큰 당사자는 셀러일 수밖에 없어요. 따라서 바이어 입장에서는 이러한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이어는 불가항력 사유를 가급적 한정적으로 두어야 하고 불가항력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을 아주 엄격하게 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셀러가 불가항력 사유에 기대어 면책을 구하기 위해서는 바이어에게 사전 통지를 하도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불가항력 사유가 자신의 이행불능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증명하도록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셀러가 불가항력 조항에 기댈 수 있는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0번째 어드바이스는 위에 얘기한 9가지 어드바이스를 관철시키려면 바이어가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성된
계약서 초안을 만들어 먼저 셀러에게 들이밀어야 합니다. 바이어의 비즈니스 상황에 맞는 바이어 프렌들리한 표준 계약서 양식을 미리 보유해서 먼저 제시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셀러가 일부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겠지만 전부를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부 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종국적으로는 바이어에게 유리하도록 그 계약이 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바이어가 유리한 무역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핵심 어드바이스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외에도 당사자가 처한 비즈니스 상황에 따라 여러 가지 활용할 수 있는 조항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 보다 성공적인 국제거래를 하시기 바랍니다.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 남겨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